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저희 집 안방인데, 저희 집은 그 집에서 제일 큰 방을 서재로 쓰거든요. 서재에 섰는데, 그 이유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원래는 보통 저희 집에 오면 그림을 다 구경하는데 그림 구경보다 이 서재 책꽂이 구경이 더 재밌대요. 그 이유는 제가 저만의 분류법으로 책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 짧게라도 책을 보관하는 방법이나 책을 읽는 소영쌤만의 팁?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지금 원래 출근을 하려다가 잠깐 영상을 틀었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일단은 저희 집은 거실에도 그림이 많고 서재에도 지금 이 뒤편에 그림이 많고 작은 방에도 그림이 많은데, 요즘은 온라인 강의가 좀 많아져가지고 저희 집이 작은 방은 아예 온라인 스튜디오처럼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거실에 이제 층고가 높아가지고 욕망의 벽이라고 해서 거실에 이제 그림이 많이 걸려있고, 서재는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책장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동식 장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동하는 장을 쓰는 경우는 책들이 너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책을 버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못 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뭐든지. 그게 저도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많은 것들을 버리는데 당연히 미술 작품은 못 버리고, 책도 제가 잡지 외에는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잡지도 웬만한 단행본만큼 좋았던 잡지들은 다 모아놓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책들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책꽂이가 한 단으로 돼 있으면 너무 짐을 많이 차지해서, 제가 이 집에 이사 올 때 3단 책장, 2단 책장 이렇게 되면 좀 비밀의 벽처럼 끝없이 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집 책꽂이가 사실은 3단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안에 1단, 2단, 3단. 그래서 정말 많이 책이 들어가요. 좀 비어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부분은 잡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책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라도 제가 책을 어떻게 보관하고 또 저는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또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책을 읽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다 만날 수 있고, 가장 싸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많이 배우지만 책을 통해 얻는 배움이 너무 커서, 조금 힘들 때 책을 붙잡고 산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안 풀릴 때 책에서 많이 해결책을 얻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공간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혼자 이 공간에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제가 책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읽는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저는 제일 앞면에, 제가 여기 못하겠어요. 지금 여기 정말 지저분하게 제가 아직 언박싱을 못한 작품들이 쌓여 있어요. 한 20점. 이거 지금 언박싱 할 건데 정말 현실적이죠. 요가 링부터 시작해서 막 A4 용지,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외국에서 온 작품부터 언박싱 해야 되는데 휴일에 한번 쫙 언박싱 하려고.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 집이 작품이 더 이상 걸 데가 없어서 이미 오랫동안 걸었던 거를 넣고, 지금 이 붙박이장이 저에게는 소장 창고예요. 여기 좀 오랫동안 넣고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보여줄까 하다가 좀 현실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저희 집은 좀 한강이 보이는 뷰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난간 너무 없애고 싶은데 없애는 공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미술 작품을 설명하고 강의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이나 뭐 학부도 이제 미술 교육이나 미술사를 공부해서 제일 앞면이 다 미술 관련 책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서재 화장실은 문이 없습니다. 제가 건식 화장실을 만들고 싶어서 항상 습식이 되지만
이렇게 좀 공사를 했어요. 일단 제일 앞에는 전부 다 미술책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저는 좀 분류해놨어요. 여기는 전부 다 한국 미술. 보면은 뭐 한국 근대, 북한 미술 책도 있네요. 이쪽은 한국 근대, 밑으로 오면 민화, 뭐 조선, 전부 다 한국 조선시대 미술, 아니면 한국 근대 미술, 한국 근현대, 보이시죠? 윤성남, 백남준, 나혜석 전집, 대학원 때 공부했던 책들 혹은 도록들 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이 미술 교육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관련 책들, 그래서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저는 한국이에요. 한국.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보니까 뭐 다양한 책들이 있죠. 보통 그 한국 근현대 미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책도 있고, 뭐 장옥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작가끼리 모아놔요. 그래야 안 헷갈리잖아요. 나혜석은 나혜석끼리, 장옥진은 장옥진끼리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도록 같은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라인은 저는 뭐 미술 철학이나 예술학과는 아닌데 미술사 공부할 때 이제 예술 철학이나 이런 미학 책들을 읽어야 될 때가 있어서 여기는 전부 다 미술 철학이나 미학 관련 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기본서부터 좀 어려운 책들까지, 아니면 기본이 되는 방법론적인 책들 있죠. 보니까 지금 표지가 바뀐 책들도 있고, 미술사 방법론, 뭐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대학원 다니신 분들은 많이 읽으셨죠. 그리고 뭐 대학원 교재들이잖아요, 전부 다. 회화의 눈, 존재의 눈, 들레즈 개념어 사전. 이것도 근데 제가 일부러 묶어놨어요. 들레즈는 들레즈끼리, 미셸 푸코는 미셸 푸코끼리, 데리다는 데리다끼리 좀 묶어놔서, 사실 이 모든 책을 자세히 완독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발췌독하기도 좋고 좀 찾기 쉬우려고, 여기 왜 시집이 있지? 제 친구 시집 하나가 있고, 그래서 좀 철학책끼리 좀 묶어놓고 철학가들끼리 좀 묶어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있고, 여기로 가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묶어놨는데, 미술 철학사라던가 아니면은 아놀타우저 책은 너무 기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자주자주 빼놓고 읽어야 될 책들은 좀 바깥에 많이 꺼내놔요. 그래야 일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좀 놓치고 가는 것들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기본서죠. 성경책 같은 책들인데 이런 것들 좀 많이 바깥으로 꺼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서양미술사 책 같은 거, 곰브리츠나 젠슨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은 제가 교육대학원을 나와서 미술교육 관련 책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미술교육은 방법론적인 측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창의력 중심인지, 아니면은 뭐 미술심리 중심인지, 뭐 다문화가 주제인지, 아니면 미술 감상 교육인지, 비평 교육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중서는 절판이 잘 안 되는데 미술교육 책들은 좀 절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술교육의 역사라던가 미술교육의 이론의 탐색, 이런 것들은 절판이 돼서 제가 대학원 때 산 것이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막 제본을 떴나?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요즘에 그런 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판된 책들은 좀 비싸게 중고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중서는 절판이 안 되는데 좀 기본서 이런 것들은 절판이 될 때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옛날 대학원 때 제본 떴던 책들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부 다 미술 교육 관련된 책들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전부 다 도록이에요. 뭐 리암 길릭이라던가, 보니까 뭐 에텔 아드난이라던가 캐서린 버나드, 도록이 많네요. 뭐 에르빈 브룸, 전부 다 이제 갤러리에서 줬던, 보통 작품을 구매하면 갤러리에서 도록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록들도 다 모아놨고, 또 저는 뮤지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신나는 미술관이라는 뮤지엄 교육을 할 때마다 지금 거의 저희가 100번 넘는 뮤지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샀던 도록들 한국어로 돼 있죠. 그래서 뮤지엄, 저는 전시가 열리면 그 도록도 전시 때만 팔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도록을 안 팔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록도 무조건 다 사놓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로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도록은 도록대로 또 따로 다 모아놓고, 여기는 보니까 제가 북유럽 관련 책을 쓸 때 뭐 칼라르손이나 북유럽 화가들을 쓸 때 북유럽 여행을 갔을 때였는데 전부 다 북유럽 화가들만 묶어놨어요. 뭐 섞이기도 했는데 정리를 다시 해야겠네요. 보면은 뭐 노르딕 소울, 뭐 북유럽 살롱, 그러니까 당시의 키워드를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뭐 이런 식으로 다 넣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예술가들이나 뭐 북유럽 신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책을 사서 봐가지고 요 칸은 다 북유럽인데, 요 지금 빠져있는 이유가 제가 강의 때문에 북유럽 관련 책들을 다 좀 빼놓은 것 같아요. 좀 확인하려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화가별로 지금 작품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저작권 때문에 그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옛날 화가들이 책들이 더 많아요. 현대미술로 올수록 책들이 좀 많이 없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도 보면은 너무나도 익숙한 책들이 많죠. 20세기의 미술이라던가 뭐 미술의 화두, 전시의 담론, 칸디스키 책부터 뭐 하버트리드 진짜 옛날 서양 현대 조각의 역사, 이 책은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중고로도 2-3권 사놨고, 그리고 뭐 데즈먼드 모리스 책도 재밌죠. 그리고 미술사를 만든 책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 공공미술 책이라던가 좀 분야를 나눠놨어요. 다 나눠놓고, 그리고 이제 인상파가 워낙에 스타 작가들이 많아서 인상주의 책들도 이렇게 쭉 모아놨는데, 재밌는 게 어떠한 작가는 날씨를 주제로 책을 쓰고, 뭐 어떤 작가는 뭐 음식을 주제로 책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재밌어서 자주자주 꺼내보는 편이고, 뭐 워홀, 뒤샹, 바스키아는 그런 현대미술 작가들도 책이 좀 많잖아요. 스토리가 뛰어나니까 그런 작가들은 그런 작가대로 책이 있고, 가장 이야기가 많은 거는 빈센트 반 고흐겠죠. 고흐 관련 책들은 좀 늘 자주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고흐와 관련된 책들이 여기 되게 많네요. 인상파 미술이나 아니면 요즘에 라틴 아메리카 여성 작가들의 관심이 많아서 라틴 아메리카 관련 책들 이런 것들은 중고에서도 많이 사봤고, 과거에 나왔던 책들 중에서도 좋은 책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것들도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바우하우스가 얼마 전에 100주년이 됐었어요. 그래서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 책들도 좀 샀었고, 지금 대부분 한국에 나와 있는 절판된 책들을 이렇게 좀 모아놔가지고 평상시에 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좀 앞에 빼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은 제 전공과 관련된 책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미술 학도였지만 교육 사업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저희 집에 온 친구들이 제일 재밌다고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제가 한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뒷편으로 해야 되는데,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경영이나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서 마케팅이나 경영 이런 것들, 인재관리 이런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책으로 많이 배웠는데, 2번째 칸은 전부 다 회사를 운영할 때 공부했던 책들이에요.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혼자 일하다가 직원들을 뽑게 됐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고 직원들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 그때 보세요, 뭐 사장 수업,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의 말, 관점을 사장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사마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홍성태 선생님 책은 뭐 베스트셀러가 많죠.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뭐 김홍민 출판사 대표님이시죠.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뭐야, 이 사람 자기계발 책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자기계발 서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계발 서적이 여기 좀 다 이렇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케팅, 기획 이런 식의 책들. 그리고 뭐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꼭 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매년 생기는 트렌드. 얼마 전에 뭐 나이키 창업자 책도 읽었었고, 폴리메스, 그 다음에 뭐 아비투스, 돈의 속성 이런 거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웬만하면 저는 다 사서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런 것도 한때 인기 되게 많았고, 넛지도 그렇고, 이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 그래서 요런 데는 다 이제 기획이나 마케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부모의 입장, 아니면은 부모 교육, 부모에 대한 생각?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사실 뭐 부모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 심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학문적으로 있어서 여기는 전부 다 교육 심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EBS에서 유명했던 프로그램들이 다 있죠. 아이의 사생활이라던가 뭐 사랑의 기술 이런 건 너무 유명하죠. 멘토 부모, 그다음에 뭐 신창과 꾸중의 힘, 뭐 초등 자존감 수업, 이런 책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심리학 도서들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찾아서 좀 읽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뒤편은 미술이 아닌 좀 경영, 마케팅, 자기계발, 심리학 이런 도서들이고, 여기는 소설이나 아니면 에세이 같은 것들인데, 뭐 동물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창의학이라던가 좀 새로운 분야가 궁금할 때 좀 사놓은 책들, 동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오면 미술관 책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미술관 책들, 그리고 이거는 뭐 인기 너무 많은 책들이죠. 마음 산책에서 나오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단했던 문인들의 어떠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 아래쪽도 좀 미술과 연계된 파생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어하는 것들은 뭐 이런 책들도 재밌잖아요. 패션의 역사, 뭐 명화로 보는 남자의 패션, 뭐 샤넬 미술관에 가다, 이 책은 너무 오랫동안 인기가 많았던 책인데, 패션을 명화에서 찾아서 읽어가는 게 재밌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개가 있는 거는 아마 저희가 독서 토론했던 것 같은데, 색깔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 뒤에 있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문학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문학 관련 서적은 제일 뒤에 숨겨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한두 권 사다가 결국엔 너무 답답해서 제가 미음사에서 미음사 문학 전집을 다 사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평상시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얇은 것들 하나씩 빼서 읽고 있고, 얼마 전에는 변신 이야기 그거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권 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권을 샀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미음사 전집을 샀더니 책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좀 재밌는 건 이게 미음사 본과 다른 출판사 본의 번역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가끔 여유 됐을 때 비교해서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앞에 표지가 명화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끔 찾아보는, 위대한 유산 영화네요. 가끔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죠. 그리고 또 뒤로 가면 한국 소설, 뭐 외국 소설 따로 분류를 해냈는데, 제가 예전에 창비학당에서 처음 쓰는 미술 에세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미술 에세이라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 미술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에세이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건데 미술 에세이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의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글쓰기 책은 뭐가 있을까 해서 글쓰기 책을 정말 많이 사봤어요. 근데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다른 작가들은 글 쓸 때 어떻게 쓰나 하고, 여긴 전부 다 글쓰기 관련 책들이에요. 제가 책 욕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쇼펜하우어의 문장론 이런 것들은 참 재밌게 읽었고, 김훈 선생님의 자전거 여행은 막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된장국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된장국을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 같은 존재로 비유를 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되게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좀 글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글 쓰는 책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는 저의 비밀 책장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책이 디즈니 그림 명작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버렸더라고요. 어머니가.
근데 나중에 와서 이거를 사려고 했더니 중고장터에 자꾸 일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전체를 다 사고 싶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로 샀어요. 여기 보면 단추 스프 만드는 도널드 덕도 나오고 공주를 웃게 하는 구피도 나오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미키와 콩줄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인스타에서 얘기 들었는데 완전 새 거 있죠? 새 책으로 얼마 전에 나왔었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 책을 샀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바랜 느낌의 요 책이 더 좋아서 요거를 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추위를 싫어한 펭귄.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추운 곳에 사는데 추위를 싫어해요. 어떡해요 얘는. 이거를 가끔 한 번씩 읽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양장본이 몇 있는데 슬램덩크라던가 삼국지 만화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저의 유년기를 일으켜 세웠던 그런 것들은 좀 양장본으로 사놨고, 여기는 뭐 한국 소설이나 외국 소설, 그리고 또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일본 소설에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아니면 뭐 이런 오쿠타 히데오 소설들, 뭐 20대 초반에 다들 이런 거 많이 읽으셨죠? 과거에 20대 초반에 우리가 좋아했던 소설책들도 있네요. 그래서 좀 소설은 뒤편에 놔뒀고, 또 제가 쓴 책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뭔가 강의 가야 되거나 이럴 때 선물로 책을 하나 꺼내야 된다면 출판사에서 주신 제 책을 꺼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거는 제가 되게 저만의 독서 팁인데, 가끔 머리카락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그리는 현대미술 작가가 있어요. 줄리 커터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그림을 이해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저 작가는 머리카락에 집착할까? 그럴 때 이런 시공 디스커버리에 머리카락에 대해서만 나온 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야, 머리카락에 이렇게 다양한 담론이 있어? 너무 재밌어요. 뭐 바이킹에 대한 담론, 아니면 뭐가 있을까? 뭐 재밌는 게 있죠. 언어의 다양한 풍경,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궁금한 거 있죠. 가끔 집시. 자, 집시 문화가 또 얼마나 우리를 매력적으로 이끌었습니까? 이 집시에 대해서 궁금하면 요거 하나 또 꺼내서 하루 종일 요거를 핸드백에 갖고 다니면 기본적으로 좀 호기심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시공 디스커버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작은 책들,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작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이 출판사 대표님이랑 절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가방 안에 책을 항상 넣어가거든요. 하루에 꼭 조금이라도 읽으려고. 근데 유유 출판사 책들이 다 작아요. 그래서 요런 책들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한 개씩 가지고 다니셔서 보면은 너무 도움이 돼요. 전철 타시거나 택시 안에서나 보실 때 이런 것들 매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제 책장은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책을 어떻게 읽는지,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저만의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림이가 방에 찾아왔어요. 일로 오세요. 그림이 인사드려야지, 유튜브 선생님들에게. 제가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는데 아직 유튜브 구독자 선생님들을 부르는 명칭을 못 만들었어요. 오글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림아 인사드리세요. 일단은 뭐 지금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책이 이 책인데, 저는 책을 아주 험하게 읽어요. 막 읽습니다. 왜냐면 15,000원 주고 산 나의 어떠한 최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깨끗하게 읽으면 기억에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신성하게 여기는 분들하고는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엄청 많이 낙서를 하고 막 생각나는 거를 밑줄을 긋고, 그래서 제가 제 책 미술에게 말을 걸다 해도 나와의 생각이 동의하거나 저와 생각이 다르면 막 밑줄도 긋고 낙서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써놨거든요. 뭐 이건 오종호 선생님이 쓰신 예술 수업인데, 저는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였잖아요. 이렇게 얇은. 근데 이 왜 색깔이 이렇게 다르냐면, 원래 예전에는 뭐 지식에 관련된 건 파란색,
사랑에 관련된 건 빨간색 이렇게 나눠서 붙였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생각이 안 날 때 내가 사랑에 관한 되게 인사이트 강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랬을 때 빨간색을 찾으면 딱 맞다 이런 말이 있었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인간의 뇌는 항상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모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잘 지켜가다가 집에 포스트잇이 다 떨어지면 포스트잇을 찢어서 붙인다거나 막 A4 용지를 붙인다거나 그래서 색깔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위로도 꽂고요. 더 중요한 건 위로 꽂아요. 내가 정말 감동받은 글귀가 있다. 내가 언젠간 이걸 인용하고 싶다. 오종우 선생님의 말을 빌어 얘기하고 싶다. 나의 의견을. 그럴 때 위로 꽂고요. 평상시에 그냥 적당한 감동 이럴 땐 옆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정말 많이 낙서를 해요. 그래서 뭐 처음 읽을 때는 밑줄, 두 번째 읽을 때는 막 파랑색.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은 책을 막 읽어라. 낙서해라. 책에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적어라. 그리고 포스트잇을 잔뜩 늘 사놓고 위, 아래 다 활용해서 이 책 한 권을 아주 그냥 오독오독 곱씹고 그리고 이제 오종우 선생님의 책이 너무 저한테 좋았어요. 그럼 저는 오종우 선생님을 다 찾아요. 중고장터든 뭐 오종우 선생님의 모든 책을 다 삽니다. 그래서 다 읽어요. 이 선생님의 시선, 이 오종우 작가는 어떤 책을 썼나. 그럼 이제 오종우 작가가 끝나면 또 다음 뭐 외국 작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한 작가가 쓴 책을 여러 권을 다 읽고 싶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책을 읽는 방식이 정답은 아닌데 저는 오종우 선생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게 재밌고 이렇게 해서 좀 좋아하는 화가를 늘려가듯이 작가를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좋은 디깅 파고들기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이고 포스트잇을 잔뜩 사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시면 포스트잇을 항상 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 중에 하나가 이런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별걸 다 얘기하네요. 이런 작은 이런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책을 읽으면 나중에 내가 자연에 관련된 인사이트는 초록색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좀 훨씬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만의 서재 정리법, 그 다음에 도서관처럼 번호를 적은 건 아니지만 분류법, 구분법, 그리고 저도 이제 화가는 아니지만 글을 계속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창작인 글 쓰는 사람과 교육 사업을 병행하면서 강의까지 하는 사람의 서재는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제가 미술책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메일로 정말 미술책 리뷰를 해달라는 메일이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왔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독서 토론을 몇 번 올리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누구의 부탁을 받고 리뷰를 올리는 게 좀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절판된 책 중에 정말 내가 좋았던 미술책, 아니면 제가 요즘에 출판사가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이런 거는 저도 미술책 리뷰를 채널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근데 채널 이름을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혹시 미술책 리뷰나 아니면 제 책 리뷰 코너 이름을 좀 좋은 이름을 생각하시는 분께는 제가 책 선물을 드릴게요. 제 책을. 그래서 한번 댓글에 소혜영쌤이 책 리뷰를 하는데 그 책 리뷰 코너 이름이 좋은 게 생각나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트부산에서 컬렉터 전시했는데 그때 저희 구독자님이 보통의 컬렉터라는 전시 제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전시를 열었는데 또 한 번 구독자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채널 이름, 프로그램 이름으로 리뷰 코너로 해보겠습니다. 뭘로 해야 될까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